추가 구속을 피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책임론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 논란을 대선 공작 범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조폭 연루설이야말로 선거 공작이라며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세안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반면 중국을 향해선 북한 비핵화 공조에 함께할 것을 당부하며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년 만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확인했는데 곧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6개 빅테크 기업을 특별 규제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자기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는데 삼성전자는 제외됐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가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백산맥 동쪽은 선선하고 서쪽은 더운 현상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구속기한이 만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자정을 넘겨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신한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건넨 1억 6천만 원은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며 보도를 종용한 적도 없다며 허위 인터뷰 기획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그분이 굉장히 이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거의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문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이 당부를 하고 또 한 부분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희대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 조작, 선거 조작 전문 조직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지도록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 배우 몸통이 누군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이 인지대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요.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었다고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오늘 오후 5시 72분 분량의 김만배 육성 녹음 파일 원본 전체를 편집 없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한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에 대한 거짓말을 녹음한 뒤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반박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와 신한림 전 위원장 사이에 오간 억대의 돈과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이어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재정정책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출석 일자를 놓고 세 번째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인 오는 12일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검찰은 단식 상황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다음 주인 오는 12일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가 다음 주에는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조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 측의 다음 주 출석 통보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조사 시기를 둔 양측의 줄다리기는 최초 소환 통보 일자였던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가 이미 두 차례 불출석했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다고 보는 검찰이 통상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갖춰진 점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상대가 제1야당 대표임을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표는 본회의가 없는 다음 주 나가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검찰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다시 번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보고를 했다고 한 진술은 구속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검찰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 조사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은 막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반면 중국을 향해서는 북한 비핵화 공조에 함께할 것을 당부하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방 이틀째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해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또 어떠한 유엔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제재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가장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는 대상과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든지 무기 거래를 할 경우 그것이 글로벌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아가 세계 평화 안보에 대한 비토권을 가진 5개 나라 가운데 하나와 유엔 안보리가 가장 혹독한 결의안 10여 개를 가동하고 있는 나라가 협력하는 게 아이러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적 위해일 뿐 아니라 국제안보규약이나 합의를 일거에 거스르는 행동이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나라들을 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북 압박 메시지는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졌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북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아세안 플러스 3 발전의 근간인 삼국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일본,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삼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이 한국, 일본, 중국 삼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북러의 밀착 행보에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중국엔 협력을 강조하며 손을 내민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부 들어 미국, 일본과 더 긴밀한 안보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연이은 양자회담에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많은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잠재적인 북러 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해리스 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군이 갖고 있던 아우라와 신화가 사라지는 전략적 실패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년 만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는데 추가로 10억 달러 상당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폴란드에서 키이우까지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고 11시간 동안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determined in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walk side by side with you. And President Biden asked me to come to reaffirm strongly our support. 블링컨 장관은 앞서 데니스 슈미알 총리,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에너지, 안보, 인도주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국무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블링컨 장관이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8억 달러가량은 비군사적 분야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we're also determined to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as they build and rebuild a strong economy, a strong democracy, all of which is necessary to ensure that Ukraine not only survives, but it thrives in the future. 지난해 9월 8일에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쿨레바 외교장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한 뒤 대규모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애플과 구글 등 6개 빅테크 기업이 유럽연합 EU 영내에서 내년부터 특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자사 앱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일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빅테크 기업 갑질 관행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 DMA 특별 규제를 받게 될 게이트키퍼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22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게이트키퍼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을 따져 EU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말합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에 활용하는 게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사 소프트웨어나 앱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은 다양화하면서 중소업체들의 진입 장벽은 낮추겠다는 겁니다. 삼성도 애초 6개 빅테크 기업과 함께 게이트키퍼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유일하게 제외됐습니다. 이유는 내부 심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충분히 정당한 논거라고 판단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즉각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이후의 디지털 시장법이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한 가운데 프로세서를 공급한 중국의 SMIC가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마이클 맥콜 위원장은 헤이그 미국 대사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지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SMIC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제재에 따라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SMIC가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경제 9월 위기 설과 관련해 금융위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를 마친 IMF 한국미션단은 기자들과 화상 브리핑에서 9월 위기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 경제가 나름의 취약성은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외환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기 전 문건에서 관련자 혐의를 빼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의 수사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해병대 지휘부의 진술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수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는 등 이른바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항명 혐의를 부인하며 국방부 장관의 외압 의혹을 주장해왔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를 경찰 이첩 문건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지시가 아니라 여러 수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향후 이것을 그대로 이첩했을 경우에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주춤하던 외압 의혹은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사령관의 보고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관을 만나고 돌아온 뒤 자신과 박 전 단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혐의가 불명확할 경우 사실관계만을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관리관의 보고와 이 내용을 수사단장에게 설명해 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부사령관이 장관의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이어 법무관리관이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했다고 박 전 단장이 주장하고 있지만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은 다른 사람들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는 말이 아니라 혐의를 빼고 조사 기록만 넘기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 지시를 군 검찰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와 박 전 수사단장 측의 공방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고 최상병의 49제를 마친 해병대는 유족들에게 최상병 충상이 마련될 장소를 소개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공론화한 뒤 하던 직무가 일터에서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국립대병원 직원의 하소연이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처라는 주장인데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국립전북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 중인 여성입니다.
의사가 판독한 CT 내용을 기록지에 받아 적는 타이피스트라는 직무를 장기간 해왔습니다. 그러다 골물대로 골맞던 동료와의 갈등이 지난해 8월 결국 터지면서 이 여성의 회사 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어요. 옆에서 말리는 것 자체도 그 타켓이 나로 향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병원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가해자 2명에 피해자는 4명,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 중엔 피해자의 인사 고과를 평가하는 바로 윗직급 관리자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이 관리자는 동생 사건이 병원 인권위에 접수된 뒤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왜 신고했냐, 요지가 뭐냐 캐물었는데 결국 이런 사실이 2차 가해로 인정돼 가해자와 함께 병원 고충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 요청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분 일주일 뒤 피해자들은 이번엔 당시 소속 진료과 과장이었던 의대 교수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 규정이나 법적인 고지사항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저희 방의 타이피스트실을 없애겠다.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주 업무에서 배제가 된 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직후 피해 근무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담당 직무도 더는 할 수 없게 됐다는 인사 보복이라는 하소연입니다. YTN은 반론을 듣기 위해 해당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듯 할 말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병원 자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가 인정된 담당 관리자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대화를 한 게 어떻게 2차 가해일 수 있느냐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수가 과장 보직을 사임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타이피스트 업무 배제 등 일련의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다가 불법 주식 거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희진 씨를 피카코인 시세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카코인 발행업체 공동대표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토대로 하면 이 씨 형제가 공범에 해당하는데 추가로 기소할 것이냐고 묻자 검찰은 이 씨 형제를 조만간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수도권 건설업체 20곳에서 7,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외 항공 관련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한 경북 항공방위 물류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2030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육군 전략자산으로 개발되는 드론입니다. 최대 40kg, 소총탄 2상자를 거뜬히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미래 도심교통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도심항공교통 UAM도 전시장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최대 5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320km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륙할 때는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륙한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틸트를 다시 하고서 고정익과 같이 일반 비행기 같이 빠르게 기동이 가능합니다. 첨단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을 엿볼 수 있는 항공방위 물류박람회가 경북 구미에서 개최됐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박람회가 항공물류산업이 지역의 털을 닦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또 구미에 180개 넘는 방위산업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위산업 클러스터, 또 반도체 특화단지, 이걸 통해서 앞으로 로봇, 항공물류산업에 대구 경북 신공항에 발전시키는 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 박람회 참여 기업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춘
물류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항공 방위 산업 관련해서 우리나라 가장 큰 업체들입니다. 그 기업들과 MOU를 통해서 공항이 생기면은 여기에 본부를 차리고 여기에서 부품 공장을 만들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물류 단지를 만드는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박람회가 지역의 항공 산업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개찰구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 시스템을 우이 신설선에서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등지에서 태그리스 결제 방식을 버스에 적용한 적은 있지만 지하철에서 상용화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시는 전했습니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우이 신설선 12개 역사, 13개 통로에 적용됐습니다. 민중미술가 이목상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임 씨의 작품들이 속속 철거되면서 임 씨의 작품을 소유한 다른 기관과 단체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바탕엔 지탄받을 행위를 한 작가와 작품을 떼어놓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서 미술가 이목상 씨의 조형물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 철거됐습니다. 둘을 마지막으로 서울시립시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임 씨의 작품 6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임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작품을 그대로 두는 건 공공미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 등은 임 씨의 범죄는 규탄하면서 작품 철거에는 반대했습니다. 조형물이 임 씨 개인의 창작물이라기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림과 증언이 새겨진 집단 창작물이라는 논리입니다. 임 씨가 만든 공공조형물은 전국에 100여 점, 작품을 소유한 다른 곳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그냥 두자니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부담스럽고 없애자니 철거 비용부터 대체 작품을 찾는 것까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태일재단은 임 씨가 제작한 서울 청계천 전태일 동상 종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꾸렸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작품에서 임 씨 이름이 담긴 표지판을 우선 떼어냈습니다. 작가가 구설수에 오르며 작품도 덩달아 도마에 놓이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고은 시인의 경우 작품 김용필을 새긴 비석이 경남 창원 3.15 국립묘지에서 철거됐습니다. 최근엔 대검찰청 앞 조형물 서 있는 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교주의 성범죄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JMS 신도의 작품으로 알려진 탓인데 없애거나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현실적 제약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시민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분이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냥 철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미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던 작가분께서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든 동상인데 그것도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작가와 작품을 따로 떼어 볼 수 있을지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다시 한번 끓어오르는 가운데 철거냐 존치냐 작품들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호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안개가 걷히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21.1도, 대전 20.1도, 대구 18.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충남 남부와 호남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2도, 대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예년보다 더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아세안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 플러스 3 조정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거라며 이른 시일 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 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을 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에 이어 다음 달에는 푸틴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인데 이 삼각 공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G20에 불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1대1로 정상회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범 혐의로 수배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브로맨스를 과시할 예정입니다. 普京将于10月来中国，能否证实一下？中方正就此同“一带一路”合作伙伴保持沟通，我们将适时发布相关消息。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사이 4년 만의 재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북한 구구절 열병식 때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한 번 고위급을 파견해 삼각 공조를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궁지에 몰린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특히 무기 거래는 전쟁에 대한 군사 개입이자 UN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달갑지 않은 대목입니다. 中朝关系好同中方对朝影响力是两个不同的概念，不能混为一谈。 우군이 절실한 러시아, 북한과 연합훈련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성사될진 미지수입니다. 대외 자주 노선을 표방해온 북한은 그 어떤 나라와도 군사훈련을 한 적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거울처럼 북중러 삼각공조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말처럼 쉽진 않은 구조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이 진행되는 등 북중러 3국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국무부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중러가 협력을 강화하며 동북아시아 안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북중러 간 관계 확대와 심화를 주시하고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러 3국 협력 강화를 얼마나 위험하게 인식하는지 묻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짓 구인 정보에 속아 성폭행 피해를 본 재수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재수생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A씨는 지난 4월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소개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한 달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스터디 카페가 아닌 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권했고 A씨를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성매매 업소 업주와 관계자 등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방치한 채 성형외과를 찾아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에서 일어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고 직후 영상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히 멈춰서 피해 여성이 깔린 차 밑을 살피지만 20대 운전자 신모 씨는 차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여성도 피해자를 꺼내려 주변을 뛰어다니지만 정작 신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사고 현장에 달려오는 소방차와 순찰차를 보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근처 성형외과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 구조대원을 도와 피해자를 빼낸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10여 분 뒤에야 현장에 돌아온 신 씨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거부하는 등 저항했습니다. 신 씨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시술을 받은 성형외과를 찾아간 거라며 구호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관님께서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검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결제 내역 조작과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에 관해 말맞추기를 하려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고 당일 신 씨는 피부 탄력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2차례 과다 투약한 후 비정상 상태에서 100여 미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게 검출된 마약류 7종 등 상습 투약 의혹과 자택에서 발견된 1억 원 돈다발 등 조폭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가족을 면담하고 이사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기 광명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해체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전기차 배터리에 깔린 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공장 안 조립교육센터에서 49살 남성 노동자 A씨가 전기차 부품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5km 정도 떨어진 이곳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신차를 연구, 시험하는 생산기술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테스트를 마친 차량을 분해해 폐기하려고 차체 아래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차량 바닥에 붙은 500kg짜리 배터리를 빼내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옆으로 밀려 내려와 A씨를 덮친 겁니다. 당시 작업엔 차량을 높이 올려두고 그 아래 서서 일할 수 있는 정식 리프트가 아닌 차량을 1m 남짓 띄우는 간이 리프트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A씨는 차량 아래 누워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이게 사망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0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도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자동차 측은 사고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당국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일시각 세계눈입니다. 올여름 남부 유럽에는 폭염과 산불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번에는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 불가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곳곳에서 벌써 10여 명이 숨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대형 쓰레기통이 둥둥 떠다니고 자동차들도 흙탕물에 밀려 내려갑니다. 지난달까지 산불로 고초를 겪은 그리스에
이번에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Χθες η βροχόπτωση ήταν πάρα πολύ έντονη, πρωτοφανές. Δεν έχει ξαναγίνει στα χρονικά, εδώ στη Μαγνησία. Μεγάλη ποσότητα νερού, όγκου και πολλές ώρες.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올로스와 산악 지역 필리온, 스키아토스 섬은 폭우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그리스와 가까운 튀르키예와 불가리아, 스페인에서도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튀르키예 북서부 키르클라렐리의 야영지에서는 휴가를 즐기던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는 도로와 집들이 물에 잠기고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Ortalaması 130 kiloya kadar ulaşan bir yağış düştü yaklaşık 2,5-3 saat içerisinde. 불가리아도 남부 흑해 해안에서 홍수가 발생한 뒤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고 불가리아 총리가 밝혔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 등 중부 지역을 폭우가 강타해 3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에 이은 산불, 폭우까지 올여름 남부 유럽은 극심한 기후 변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호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을 향해 돌출 행동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창 중국 총리는 일본이 처리수로 부르는 물을 핵 오염수로 지칭하면서 해양 생태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며 주변국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무기체계 개발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AI를 활용해 적의 표적을 탐지한 뒤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중과 해상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2년 안에 완성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되는 시기가 종전 예상보다 늦춰지고 1위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명목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중국 경제가 당초에 예상됐던 2030년대 초반보다 늦은 2040년대 중반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측은 GDP 기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2030년 4.3%에서 3.5%로 2040년 3.4%에서 2.8%로 각각 낮춰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 청소년과 접촉을 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이에 대해서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본 아동가정청의 전문가 회의는 영국 범죄경력주의 DBS 제도를 참고해 일본판 DBS 개요를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구직 지원자의 성범죄 이력을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서 어린이와 접하는 직장에서 이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75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가 이번 방북 대표단의 단장을 맡을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내일 새벽 웨일스와 격돌합니다. 아직 4경기째 승리가 없는 만큼 첫 승이 간절한데요. 관전 포인트 이경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손흥민은 런던에서 기차로, 황희찬은 울버햄튼에서 자동차를 타고 차례로 카디프 시티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처럼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A매치에 유럽파 선수들은 몸과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훨씬 더 좋죠. 이제 한국에서 오는 선수들이 조금 이제 걱정되죠. 유럽파 선수들의 경기력은 뚜렷한 상승세입니다. 해트릭을 작성한 손흥민부터 변함없이 팀의 주축인 김민재와 이재성, 게다가 부상이 걱정이었던 황희찬과 조규성도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건강하게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계약 문제로 위기에 빠졌던 황인범은 새 소속팀을 찾아 안정을 찾았습니다. 새 얼굴들의 활약 여부도 관심입니다. 29살에 늦가기로 첫 태극마크를 단 이순민은 평소처럼 밀가루 음식을 빼달라고 대표팀이 요청하는 등 첫 훈련부터 출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제2의 김미지로 꼽히는 10대 김지수도 20세 이하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설레죠. 설레고 다 배울 게 많은 선수들이고 또 많이 배워서 가야죠. 저도 잘해야 되고. 대표팀의 정식 코치로 승격된 차두리 코치도 처음으로 훈련장에서 선수들과 손발을 맞췄습니다. 피파 랭킹 35위로 우리 대표팀과 처음 만나는 웨일스는 미드필더 아론 램지와 공격수 브랜던 존슨, 측면 수비수 벤 데이비스 등이 주축입니다. 손흥민은 기존의 데이비스뿐 아니라 지난주에 이적한 존슨 등 토트넘의 동료들과 적으로 대결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세계적인 미술 장터 프리즈 서울과 국내 최대 규모의 키아프 서울이 어제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화랑 330여 곳이 집결해 수천억 원대 거래가 기대되는데 그동안 주춤했던 한국 미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이교진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미술계 최대 행사인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에 막이 올려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동시 개막입니다. 프리즈 서울에는 가고시안과 하우젠워스 등 세계 굴지의 갤러리를 비롯해 지난해보다 10여 건 늘어난 국내외 화랑 120여 개가 참여했습니다. 대표작을 내걸고 수집가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인기 작가의 수십억 대 작품이 사전 판매되거나 현장에서 완판되는 등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And this year, what's changed versus last year is there are many overseas visitors. We've seen many deals close, there are active conversations going on. Most works are placed with clients. 지난해 인기를 모은 프리즈 마스터스에선 고대 유물에서 20세기 작품 등 걸작을 선보였습니다. 제프 쿤스의 가로 3m 크기 게이징볼 조각과 수백 개 나비 날개로 만든 데미안 허스트의 생명의 나무, 러시아에서 활동한 고려인 작가 변월령이 그린 어머니 등이 눈길을 끕니다. 한국화랑협회가 주관하는 키아프 서울에는 지난해보다 50여 건 늘어난 210개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키아프 하이라이트를 통해 참여 작가 중 20명을 선정해 특별 지원하고 있고 중소화랑과 젊은 작가들에게도 기회의 장을 넓혔습니다. 올해는 엔데믹 훈풍을 타고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미술계 거물들 방안이 잇따라 흥행 기대가 한층 커진 분위기입니다.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 큰 소매 컬렉터들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 기록은 가뿐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프리즈 서울은 9일까지, 키아프 서울은 10일까지 진행되는데 지난해 판매 실적을 뛰어넘을지, 특히 키아프 서울이 프리즈의 기세를 뚫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화장지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지 특성상 불씨 제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잔불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호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1도, 대전 20.1도, 대구 18.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남 남부와 호남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광주 3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